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평안도를 배경으로 한 따뜻한 우정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진정한 불안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지혜는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 평안도의 작은 마을에는 두 명의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명수라는 이름의 농사꾼이었지요. 명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논밭을 일구고 장날이면 정성껏 키운 과일을 장터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흙으로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도현이라는 상인이었습니다. 도현은 어린 시절부터 영특하고 눈치가 빨랐던 아이였는데 장성한 후에는 고을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크게 일궈 제법 넉넉한 재산을 모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평안도에서 손꼽히는 부자 상인이라고 말했지요.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뛰놀던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여름날이면 냇가에서 함께 물장구를 치고 가을이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주워 나눠 먹던 그런 사이였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명수는 들판에서 농사일을 하며 땀을 흘렸고 도현은 이 시장 저 시장을 떠돌며 장사를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명수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옛 친구가 그리워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밭을 바라보니 어린 시절 도현과 함께 뛰놀던 들판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먹칠한 손을 씻고 촛불을 켠 뒤 조심스럽게 붓을 들어 편지를 썼습니다. 명수는 글씨를 잘 쓰는 편은 아니었지만 친구를 향한 진심만큼은 한 획 한 획에 정성스럽게 담아냈습니다. 며칠 후 도연에게서 답장이 왔고 다음 주에 찾아오겠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약속의 날이 다가오자 명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당을 구석구석 깨끗이 쓸고 아내는 귀한 음식들을 장만했습니다. 명수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도포를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아껴두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입는 귀한 옷이었지요.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부자라니 너무 허술하게 보이면 안 되지. 한낮이 되었을 때 명수는 대문 앞에서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 사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명수는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친구의 모습을 본 명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현은 누더기처럼 헤어진 무명 도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옷깃은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소매 끝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발에는 허름한 집신을 신고 있었는데 긴 여행으로 여기저기 해져 있었지요. 어디서 봐도 가난한 행상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명수는 당황스러워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복의 도현. 자네가 장사로 큰 돈을 벌었다고 들었는데 어찌 그런 차림으로 길을 다니는가? 그러자 도현은 호탕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명수야, 여긴 내 고향도 아니고 나를 아는 이도 없지 않은가? 비단 도포를 걸치고 금은 보화를 차고 오면 어떻게 되겠나? 산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면, 여관에서 자다가 도둑이 들면, 이렇게 입으면 도둑도 사기꾼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지.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을 누가 노리겠나? 명수는 친구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친구는 모닥불 앞에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야기, 산에서 밤을 줍다가 벌집을 건드려 쫓겨 달아났던 이야기, 서당에서 훈장님 몰래 장난을 치다가 혼났던 이야기. 끝없는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다시 장사를 위해 길을 떠났고 헤어지며 다음에는 명수가 자신의 마을로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도연에게서 편지가 왔고 명수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학을 마치고 여유가 생기자 도연의 마을로 향했지요. 이번에도 명수는 도포를 입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도연의 마을에 도착한 명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집은 평범한 초가집이었습니다. 평안도 제일의 부자가 산다는 집치고는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기와집은커녕 초가집이었고 마당도 넓지 않았으며 대문도 수수했습니다. 명수가 어리둥절해하며 서 있는데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허름한 무명 옷을 입고 있었고 장작을 패느라 옷에 나뭇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명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보게, 도현. 지난번에는 길을 가는 중이라 그럴 수 있다 쳐도 지금은 자네 마을이고 자네 집 앞이자는가. 도연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수야, 이 마을 사람들은 이미 내가 누군지 다 알지 않나. 내가 어떤 옷을 입든 그들이 나를 무시하겠는가. 오히려 화려한 옷을 입으면 사치스러워졌다고 수군거릴 걸세. 그때 마을 사람 몇 명이 지나가다가 도연을 보고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연 어르신. 얼마 전에 빌려주신 돈 덕분에 저희 집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도연날이 어제 보내주신 쌀 잘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도연의 허름한 옷차림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게 대했고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보게, 명수야. 저 사람들은 내 옷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네.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옷차림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명수는 그제야 깊은 감탄이 나왔습니다. 하, 이제야 알겠네. 자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또 어떻게 부자로 남아있는지를. 그날 저녁 두 친구는 따뜻한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음식은 화려하거나 귀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정갈한 나물 몇 가지, 갓 지은 보리밥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자네 집은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음식도 소박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만. 도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여유일세, 명수야. 화려함보단 평안함을 택하고 과시보단 만족을 택하는 것. 그게 진정한 부이지. 큰 기와집에 살면서 매일 관리 걱정을 하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하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마당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가을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연이 막걸리 한 잔을 따라 명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명수야,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좋은 옷을 사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큰 집에서 살고 싶었지.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오히려 불안하더군. 도둑이 들까봐 걱정하고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고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나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평안한 삶을 원했던 거야. 그래서 과감히 생활을 바꿨네. 큰 집을 팔고 이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화려한 옷을 벗고 편한 옷을 입기 시작했지.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더군. 며칠을 도연의 집에서 머물며 명수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도연이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직접 밥을 짓고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명수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자네 정도 재산이면 하인 몇 명쯤 두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직접 다 하나?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하인을 두면 그만큼 돈이 나가지. 그리고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이면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내 살림을 정확히 알 수 있네. 이렇게 검소하게 살면 마음도 편안하고 쓸데없는 욕심도 줄어들더군. 명수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가진 게 적다고 생각하며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좀 더 넓은 논밭이 있었으면,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지요. 하지만 도연은 훨씬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검소하게 살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명수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이, 이번에 정말 많은 걸 배웠네. 자네 덕분에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진정한 불안 가진 것보다 쓰는 법에 달려있고 만족하는 법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네.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그날부터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장에 가면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많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지요. 도연처럼 검소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아내도 함께 노력하기 시작했고 음식을 만들 때도 낭비 없이 알뜰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습관이 생겼지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소하게 살다 보니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들면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생긴 것이지요. 명수는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논을 조금 더 사서 농사를 확장했고 좋은 씨앗을 구해 작물의 품질을 높였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명수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소소한 일상에 행복을 느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명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수 말일세. 요즘 부쩍 달라졌더군. 장터에서도 정직하게 장사하고 이웃에게도 친절하더군. 명수의 평판은 점점 좋아졌고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명수는 꾸준히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며 재산을 조금씩 불려나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탄탄하게 살림을 일궈갔지요. 논밭도 늘어났고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도연에게 배운 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이 명수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연이 마을 사람들을 도왔던 것처럼 명수도 이웃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명수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착한 부자 명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도연이 다시 명수의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이제 그 모습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연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지요. 두 사람은 명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조금 더 넓어졌고 튼튼해졌지만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사치스러운 물건은 없었지요.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친구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장사를 하며 검소하게 살고 있었고, 명수는 농사를 지으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의 풍요를 추구하며 살고 있었지요. 명수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자네 말이 맞았네. 검소하게 살다 보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 예전에는 늘 남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됐지.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부자의 마음일세, 명수야. 우리가 배운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만족하며 사는 방법이었지. 두 친구는 가을밤 별빛 아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다는 것,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나눔과 검소함이야말로 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을날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진정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을 위해 불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검소하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값진 삶이 아닐까요? 명수와 도연처럼 우리도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눌 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길이고 행복한 삶의 길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명수와 도연 같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